NX4 5B 한국형이야? 아닌가? 코드명이 약간 수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영입니다. 정말 스파이샷이 계속 들어와서 몇 번 보여드리기도 했던 차가 있어요. 바로 현대차의 새로운 픽업 트럭 산타크루즈입니다. 근데 이름만 들어서는 약간 산타페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것 같잖아요. 산타페급인가? 이런 느낌이 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투싼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픽업 트럭이에요. 픽업 트럭이 투싼이라니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왜 투싼 기반이냐? 이거는 이 차 코드명이 지금 옆에 스티커로 붙어 있는데요. NX4A5B라고 쓰여 있어요. NX4가 신형 투싼이고 거기 미국형이라서 A고 그리고 픽업 트럭이라서 OB, 오픈 베드 아닌가 싶습니다. 여튼 이게 투싼 기반의 트럭이구나 라는 건 분명하네요. 많은 분들이 스파이샷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은 현대차에서 공개한 티저 이미지 먼저 살펴보고 이 스파이샷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타크루즈라는 이름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싶으실 수도 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에 보면 산타크루즈라는 곳 있잖아요. 현대차가 옛날부터 이 SUV나 뭐 이런 차들은 도시 이름, 뭐 휴양지 이름 이런 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신 자동차 중에 하나가 이름이 베이온이죠. 바이온이라고도 하고 미국적으로 읽으면 베이온이고 프랑스적으로 읽으면 약간 바이온이거든요. 발음이 조금 애매한 도시 이름을 쓰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코나도 하와이에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투싼, 애리조나에 있는 도시 이름이고 팰리세이드는 한국 사람들도 사는 그런 아주 마을 같은 그런 팰리세이드라는 곳이 있죠. 그리고 팰리세이드 하면 약간 이런 방호막 같은 걸 더 많이 떠올리는 것 같아요. 이런 울타리 같은 거 그걸 팰리세이드라고 해요,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약간 중의적인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현대차는 이렇게 도시 이름, 휴양지 이름을 자동차 이름으로 사용하는 게 그냥 일반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산타크루즈란 이름도 되게 자연스럽게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 라면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어우, 이 티저 보면 뭐 어마어마합니다. 꽤 강인해 보여요. 이 투싼도 강인해 보이는데 그거보다 더욱더 강력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네요. 네, 일단 전면부 먼저 살펴보시면요. 그냥 이거는 이 티저로 봤을 때는 너무 투싼스럽긴 하네요. 굉장히 투싼스럽고 헤드램프는 투싼은 DRL하고 어느 정도 좀 융화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얘는 조금 DRL하고 좀 완전히 분리된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헤드램프가 있을 것 같은 위치에는 LED, DRL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헤드램프는 이렇게 아래쪽에 붙어 있어서 앞차의 눈부심을 조금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세히 뜯어보면요 더 차이가 있는데요. DRL은 투싼은 약간 이렇게 5개 LED가 양쪽으로 이렇게 끝까지 쫙 펼쳐져서 이게 무슨 날개 같은 느낌이 드는가 하면 이 산타크루즈는 이 4개 LED가 DRL인데 훨씬 더 각져 있고 훨씬 더 터프한 느낌을 주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릴은 완전히 다른데 이 부분이 전체적인 느낌이 굉장히 투싼 같습니다. 사실 우리 눈에는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다지 미래형 자동차로 느껴지지 않겠지만 미국 사람들이 지금 이걸 딱 처음 보게 되면 아마 굉장히 미래의 트럭인가 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된 것 같아요. 기존 트럭들이 다 굉장히 낡은 트럭으로 비춰질 것 같은 그런 완전히 새로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측면 캐릭터 라인은 굉장히 투싼스러워요. 투싼의 앞모양에 비해서 옆모양이 조금 날카로운 느낌이 들었다면 이제는 좀 제대로 자기 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측면이 굉장히 직선 위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 캐릭터 라인이 이건 투싼이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측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의 트럭들은 측면 유리가 굉장히 큰 게 그냥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는 측면 유리를 굉장히 작게 뽑았어요. 미국 사람들이 이런 트럭을 쉽게 받아들일까? 살짝 걱정스러워지긴 하는데 어쨌든 측면 유리를 작게 뽑아서 이 차가 좀 더 늘씬하고 길고 좀 더 스포티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치 스포츠카의 측면을 보는 것 같은 이게 늘씬한 디자인이에요. 요게 미국의 트럭 오너들은 대부분 좀 약간 우락부락하고 약간 좀 실용적이고 그냥 상남자, 그냥 꾸밈 없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선호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차로 인해서 좀 생각이 많이 바뀔까요? 그것도 지켜볼 만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출된 휠을 보면 휠이 지금 두 가지 휠이 나와 있는데요. 아주 디자인이 예쁩니다. 휠 사이즈는 지금 18인치 휠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타이어가 금호 타이어가 끼워져 있는 것도 있고요.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가 껴져 있는 타이어도 있어요. 금호 크루젠 같은 경우는 아마 오프로드용 세팅인 것 같고요. 그리고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올 시즌 타이어는 아마 온로드에 더 중점을 둔 그런 세팅인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18인치라고 하니까 아니 경쟁 모델에 비해서 너무 작은 거 아니냐고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18인치, 17인치 이런 것들이 이런 트럭에서는 오히려 더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오프로드 막 거친 길 바위를 막 뚫고 넘어가야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타이어 공기가 어느 정도 있어서 그 공기로 이 험난한 길을 좀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얇은 타이어보다는 좀 휠이 좀 작고 타이어 부분에 공기가 많이 들어있는 이런 형태가 오프로드 주행에는 훨씬 더 적합합니다. 실제로 오프로드 주행할 때 승차감도 훨씬 더 좋고요. 후면 디자인도 티저로 공개가 됐는데 이 티저 보니까 토르의 망치라고 할 만한 토르의 망치까지 아니야? 그냥 망치야? 네, 그냥 망치라고 할 만한 그런 모습이 여기 있네요. 그냥 면발광은 아니고 거기에 이렇게 빗살무늬 같은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램프의 디자인이 굉장히 예뻐요. 마치 카누의 램프들이 이런 식이었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멋진 램프 디자인인데 현대차가 카누하고 공동 개발한다는 게 이 램프였나? 아무튼 네, 카누 요즘 현대차하고 결별한 다음에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잘 회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후면부 하단에 보면 산타크루즈가 이렇게 음각으로 새겨져 있는데요. 현대차에서 자동차 이름을 이렇게 음각으로 크게 새겨놓은 차는 처음 아닌가 싶어요. 그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만든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굉장히 독특한 시도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오프로드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 어지간한 스티커나 이런 것들은 다 더럽혀지기 때문에 흙탕물에 튀어도 제대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위치라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이 현대 엠블럼은 이렇게 조그맣게 그냥 현대라고 써있는 거 요게 전부라고? 야, 이거 너무 섭섭하지 않습니까? 뭔가 자신감이 없다는 뜻인가? 창피해? 이런 식의 느낌이 들잖아요. 자신감 있으면 이만하게 박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기억 속에 있던 도요타 트럭, 도요타라고 이렇게 쫙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옛날 분이에요. 요즘에 미국 트럭 시장이 완전히 변해서요. 미국에는 지금 미국산 트럭 아니고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도요타 타코마도 이제는 뒤쪽에 도요타 엠블럼을 쓰지 않아요. 그냥 타코마라고 써있지 도요타라고는 한마디도 안 써있어. 네, 실내를 보면요, 투싼하고 거의 비슷한 인테리어를 갖고 있습니다. 센터 페이시아가 지금 가려져 있어서 잘 보이진 않지만 이 송풍구까지 봤을 때는 완전히 똑같아요. 그리고 시트는 국내에는 직물 시트가 없는데 지금 미국 시장에는 직물 시트가 있네요. 물론 직물 시트라고 해서 그럼 국내에 있는 인조가죽보다 더 저렴한 거 아니냐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직물 시트가 미국에서는 인조가죽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인조가죽, 직물, 가죽 이렇게 있으면 직물이 인조가죽보다 비싼 모델이에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유럽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인조가죽은 비닐이라고 보는 거지. 비닐이고 비닐 시트, 그래도 직물로 제대로 짠 시트, 그리고 가죽 시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생산비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생산비가 비닐이 가장 저렴하고 직물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직물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직물이 안 나온 것 같고 미국 시장에서는 당연히 직물 시트를 메인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파워트레인은요 2.5L 가솔린 엔진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그 유리 앞에 보면 여기 써있어. 여기 NX4 2.5G라고 써있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써주나? 네, 당연히 사륜구동 플랫폼을 갖추고 있고요. 지금 아래쪽에서 사진을 찍어주신 분도 계신데 지금 보니까 독립현가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독립현가식이어서 또 리프 스프링이 아니고 독립현가식 코일 스프링을 사용하고 있고 댐퍼도 따로 있고 그리고 디퍼런셜이 있어서 사륜구동으로 이렇게 작동된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 전륜구동 기반의 사륜구동이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이하게 타이어가 바닥에 붙어있네요. 물론 트럭은 다 그렇겠지만 어쨌든 바닥에 붙어있는 타이어, 이런 것도 조금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중형 트럭 중에는 이 트럭 베드 아래를 들어서 거기다 타이어를 넣는 차들이 많이 있어요. 이 아래쪽에다 타이어를 넣게 되면 어떤 점이 불편하냐면 타이어를 갈아 끼울 때 타이어를 바닥에 떨어뜨려야 돼요. 바닥에 떨어뜨리고 갈아 끼우고 나면 그 타이어 어떻게 할 거야? 다시 매달기 힘드니까 결국에 안에다가 대충 때려 넣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매다는 형태보다는 요즘 베드 안에다가 어떻게든 넣도록 하는 형태가 유니바디의 트럭들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약간 구형 느낌이에요. 네, 적재 용량을 보면요, 보통 무거운 짐을 많이 실는다 라고 생각되는 이런 픽업 트럭 보면요, 리프 스프링을 사용해서 좀 더 짐을 많이 싣거나, 그리고 또 스프링의 내구성도 조금 더 높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멀티링크에 지금 코일 스프링을 사용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승차감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반면에 무게를 많이 실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적당한 적재 용량, 그리고 적당한 승차감, 이런 것들을 다 갖출 수 있도록 만든 걸로 생각되네요. 이 트럭 베이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점, 요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법규가 조금 바뀌어서 이 트럭 베드가 지금 화물차는 이게 두 개가 분리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 아마 그게 조금 조정되면 이 세금 문제도 어느 정도 혜택이 있을 거고, 취등록세 같은 거 어느 정도, 자동차세, 그리고 자영업자라면 부가세, 비용 처리 전액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생각하면 야, 이 트럭이 승용 감각의 트럭이 우리나라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차의 주력 시장은 미국일 텐데요. 미국 시장에서 트럭 하면 당연히 포드 F150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포드 F150은 나 트럭 갖고 있어 라고 하면 아, 너 포드 F150 갖고 있구나, 이렇게 알 정도로 그냥 포드 F150이 그냥 트럭의 대명사입니다. 1년에 37만 대 정도를 지금도 팔고 있어요. 이게 그렇게 올드하고 그렇게 기름도 많이 먹는데도 이거 뭐 변함이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어떤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너무 강해서 하나를 사게 되면 그걸 그냥 까지 가는 거예요. 중간에 뭐 굳이 바꾸지 않고 계속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드 F150이 그냥 굳이 다른 걸로 바꾸지 않고 계속 판매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F150하고 경쟁할 수준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리고 이 차 산타크루즈의 크기 자체가 이 대형 트럭이 아니라 중형이나 뭐 소형 트럭에 해당되는 차이기 때문에 뭐 경쟁 모델이 절대 아니죠. 그러면 중형 트럭에서의 판매량을 보면요, 지난해 도요타 타코마가 10만 대 수준을 팔았습니다. 포드 F150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 그렇지만 이 중형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판매량을 갖고 있죠. 2위보다는 2배 넘게 팔았거든요.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차, 저희가 얼마 전에 타고 온 포드 레인저입니다. 세 번째 많이 팔리는 차는 흔히 우리나라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쉐보레 콜로라도, 그리고 4위는 새로 나온 지프 글래디에이터, 지프를 기반으로 해서 트럭으로 만들어진 차죠. 5위는 닛산 프론티어, 6위는 리치라인입니다. 이런 순서인데, 이 6개 차종에서 흔히 모노코크라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프레임이 없는 유니바디 차체 트럭은 혼다 리치라인이 유일해요. 일단 일본 차는 굉장히 밉지만, 그래도 아무리 일본 차라 그래도 이 모노코크로 만들어진 트럭은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안 산다라는 거죠. 이게 승용차지 무슨 트럭이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슬아슬한 건 지금 이 산타크루즈가 딱 모노코크 트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리치라인이 들어있는 그 시장, 차고가 좀 낮고 정숙하고 승용 감각이면서 트럭 기능도 잘할 수 있는 차, 이런 도심형 트럭 시장을 보고 있는 건데, 그 시장이 지금 연간 14,000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대 남짓 파는 거예요. 픽업 트럭의 천국이라는 미국에서 이 정도인데, 야, 이거 좀 너무 없는 시장 아닌가. 리치라인 시장을 현대차 산타크루즈가 다 뺏어올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거 다 뺏어오겠다 이렇게 자신하던데, 그 시장을 다 뺐더라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죠. 미국의 트럭 시장을 좀 현대차가 잘못 읽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가 FTA 재협상했잖아요. 그러면서 픽업 트럭 수출 관세 25%로 20년간 유예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은 픽업 트럭을 판매할 때마다 수출관세 25%를 내야 돼요. 원래는 올해부터 수출관세가 빵원이 됐어야 돼. 근데 수출관세가 25%로 유지가 되니까 여기서 생산하려던 걸 생산 못하게 되고 그냥 할 수 없이 미국에서 생산하게 된 거죠. 미국에서 생산하면서 산타크루즈만 생산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미국에서 당연히 투싼하고 산타크루즈를 생산하게 된 겁니다. 이 플랫폼을 공유하는 차니까 당연히 투싼하고 산타크루즈를 같이 생산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이 산타크루즈를 생산하게 되고, 우리나라에선 그럼 그거를 또 생산해? 그럴 이유도 없잖아요. 미국 시장용 차인데 한국 시장에 몇 대나 팔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는 또 산타크루즈를 생산 안 하게 됐죠. 그래서 만약에 산타크루즈를 국내 출시할 거면 해외에서 생산해서 국내에 수입해 와야 되는데, 이런 거는 노조가 절대 반대하니까
국내 출시는 너무 어렵겠죠.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도 많죠. 그렇지만 한국 시장에서 이 차가 나오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픽업 트럭 생산해 달라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쌍용차가 너무 어렵잖아요. 유일한 국산 픽업 트럭이 쌍용 렉스턴 스포츠였는데, 야, 이게 나오기 어려워지면 그럼 소비층이 뭔가 갈 곳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 쉐보레 콜로라도나 포드 레인저나 뭐 이런 차들은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국산차하고 경쟁할 만한 그런 차는 아니고요. 그래서 당연히 R엔진에 그런 픽업 트럭이 나와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여튼 이 차의 완전 공개 일자는 4월 15일이 될 예정입니다. 산타크루즈 정말 멋진 자동차고요. 국내에도 출시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차 노조 여러분들, 제발 이 차는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요. 이 차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게 해주세요. 제발.